한국인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 여기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건축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핀란드가 다른 나라들보다 모든 게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교수는 한 건축 박람회에 초대받아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건축 박람회에 방문한 뒤 충격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창조하는 현대적인 건축물과 첨단 난방 시스템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공부하면서 서구의 첨단 기술과 현대 건축 양식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죠. 제가 살고 있는 핀란드는 산타클로스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추운 나라 중 한 곳이에요. 혹독한 겨울기후로 인해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 조건 덕분에 발달된 우리나라만의 건축 양식과 난방시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건축박람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약간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창시절 학교 수업과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과거에 머무른 전통적인 나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현대적인 발전이나 혁신보다는 옛것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오래된 전통 시스템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행기에 탑승해 창 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여정을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핀란드가 현대 기술과 디자인의 최첨단에 있다고 믿었고 반면에 한국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번 여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은 단지 옛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항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였고 깨끗한 시설과 편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죠. 공항을 나와 밖을 나서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상상했던 저의 눈앞에 고층 유리 건물과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초대받은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로 가니 인천공항 주변과는 다르게 현대 건축물들 사이 곳곳에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어요. 기와가 만들어내는 곡선의 지붕과 나무로 세워진 목조 건축물들은 마치 역사책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하나하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설렘과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본 전통적인 모습들이 혁신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예전에 들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 같은 이야기들이 맴돌았어요. 저는 그것들이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옛것과 새것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처음에 의심을 떨쳐내고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제 모국인 핀란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잘 전해질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박람회장을 돌며 한국의 전시를 감상하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현대적 진보에만 몰두하지 않고 전통과의 공존을 선택한 것은 기술이 뒤처지거나 옛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전통 건축물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전시를 감상할수록 그들의 오래된 건축물들과 전통 시스템의 숨은 이야기와 그 속에 감춰진 지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 박람회의 참석이 단순히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제 의심과 선입견은 극복해야 할 도전임을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박람회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한 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소박하지만 아늑했어요.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이 모든 것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 현대적인 디자인과 옛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이런 전통들이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제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앉았는데 옆자리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핀란드에서 오신 소피아 교수님 맞으신가요? 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 중년의 한국 남성분이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분은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눈빛이 다정하고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라고 저는 약간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그분은 저를 박람회에서 봤다며 자신을 한국 전통 건축 디자인 전문가인 김민준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김민준 교수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핀란드에서의 제 작업과 현대 건축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핀란드의 현대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이 미래 건축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온돌 난방 시스템이나 전통 한옥 같은 한국의 옛 방식들에 대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제 솔직한 이야기에 교수님의 눈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핀란드에서는 훌륭한 현대 디자인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최신 기술이 최고라고 믿으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통이 단순히 옛 방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심장이에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교수님께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그 이상이에요. 온돌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이죠. 각 가정에서 따뜻한 바닥은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크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따뜻한 바닥에 모여 웃음과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민준 교수님께서는 우리 전통 건축물을 보시면 단순한 벽과 지붕, 그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역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에 대한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답니다. 우리 디자인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세심한 생각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곡선, 모든 돌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예전에 품고 있던 의구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관점은 제 경험과 핀란드의 현대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저는 현대와 전통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디자인에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께 오랜 전통들이 현대 기술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에요. 사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옛것과 새것이 결합될 때 나오죠. 과거를 존중하면 혁신적이면서도 따뜻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화는 카페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옛 건물들,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이 이제는 지혜와 정성이 깃든 문화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들을 더 탐구해보고 그것들이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이 왜 이토록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벽히 바뀌어 버렸어요. 다음 날 민준 교수님께서 전통 한옥 마을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른 아침에 민준 교수님이 운전하는 작고 편안한 차를 타고 한옥 마을로 향하는 조용한 길을 따라 출발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현대적인 도심을 벗어나 점차 나무와 작은 시내 그리고 전통 가옥들이 즐비한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모든 건물이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붕은 우아하게 곡선을 이루며 위로 솟아 있었고 벽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저는 차를 주차하고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서로 미소를 짓고 작은 정원 근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옥들은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각각의 집 앞에는 꽃과 관목이 가득한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온 마을이 평화롭고 생기가 넘치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소박함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을 따라 방문객에게 개방된 한옥 중 한 채로 안내받았어요.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자연과 계절의 이야기를 담은 간결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부드러운 빛과 고요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방은 크지 않았지만 역사의 흔적과 정성이 가득 느껴졌어요. 한옥에 들어서자 민중 교수님께서는 온돌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학 시절부터 현대 건축 기술에 심취하면서 최신 기술과 깔끔한 디자인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옛 전통 방식의 온돌 기술은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열등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북유럽의 동료 교수들과의 토론이나 학술 서적에서도 혁신적이지 않은 전통 방식이라는 평가가 반복되었고 이 같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민중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의 오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한옥이 그저 옛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지혜의 결정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옥이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을 이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형식인 것이죠. 그리고 온돌과 마루는 단순히 냉난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정서까지 녹여낸 정교한 시스템임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저는 이곳 한국은 과거 외계인이 지배하던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옥 내부의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온돌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 온기는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닥 전체로 퍼졌어요. 머릿속에는 더운 여름 마루에 모여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민중 교수님과 함께 마을을 걸으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 지역 주민께 온돌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친절한 미소와 함께 집 자체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답해줬어요. 이 집의 모든 돌과 구석구석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마치 벽 속에 깃든 역사와 감정이 제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모든 전통에는 제 나름의 자리와 목적이 있음을 배웠어요. 제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의구심들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핀란드에서 제가 믿어왔던 현대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핀란드에서는 효율성과 혁신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여기서는 건물의 모든 요소에서 조화가 느껴졌어요. 한옥은 화려한 불빛이나 복잡한 첨단 기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와 지혜, 그리고 모든 돌과 기둥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조용히 속삭여 주었어요. 저는 진정으로 특별한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어요. 한옥 마을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어요. 과거를 존중한다는 것은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따뜻함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중 교수님께서 방문을 제안한 찜질방에 가보았어요. 저는 찜질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워낙 사우나가 유명한 핀란드에서 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한옥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기에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출발했어요. 밝고 따뜻한 간판이 걸린 큰 건물에 도착했어요. 입구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북적였고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증기와 향긋한 오일 냄새가 코를 감돌았어요. 건물은 넓었고 여러 종류의 방과 공간들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의자가 놓인 휴게실, 맛있는 간식이 있는 스낵바, 그리고 사람들이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방까지 있었어요. 마치 휴식과 공동체를 위해 마련된 작은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친절한 직원 한 분께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규칙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이곳은 걱정을 씻어내고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는 장소예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분명 이곳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센터였어요. 저는 제공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민준 교수님을 따라 큰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바닥은 매끄러운 돌로 덮여 있었으며 온화한 열기가 방 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부드러운 열기가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제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편안히 쉬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서로 연결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서는 아이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한 노부부는 조용히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방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온기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 저는 민준 교수님과 함께 공용 식당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었어요. 음식은 소박하지만 맛있었고 전통 한국 요리들이 풍미 가득했어요. 따뜻한 국수와 함께하는 국 한 그릇을 맛보면서 요리에 담긴 정성과 향신료의 조화가 제 입맛에 깊게 와닿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다른 방문객들이 그날의 일상, 가족, 그리고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두가 서로의 안녕을 챙기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찜질방 내 여러 구역들을 돌아다니며 각각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어요. 열기가 너무 강해지면 식히는 시원한 방도 있었고 마음을 달래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공간도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그룹에 합류해 가벼운 스트레칭 세션을 즐기며 낯선 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어 웃음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루가 저물고 찜질방을 나와 숙소로 돌아와 저는 사색에 잠겼어요. 찜질방에서 몸을 녹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찜질방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의 따뜻함과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와 조용한 대화, 그리고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열기는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잊혀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제게 인생과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었죠. 한국의 소박하고 따뜻한 전통들이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다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건축 기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온기와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건축가, 학생, 전문가들로 가득 찬 큰 강당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의 전통과 따뜻한 공동체 가치를 배우며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그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품었던 의구심들도 서서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고 드디어 저의 발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예전에는 현대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만이 미래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다른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제 말을 들으며 놀란 표정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방 안이 생기 넘치는 느낌이었고 청중과 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완성한 스케치들을 공개했고 각각의 스케치에는 현대적인 곡선과 전통적인 선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옥의 곡선 지붕과 자연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이 역사적인 깊이를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넘어서 함께하는 삶의 상징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옥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온기를 통해 진정한 혁신은 옛것과 새것의 조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에서는 경험한 한옥과 찜질방이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최고의 건축물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단지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청중의 얼굴에서는 미소 짓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들이 보였고 마치 모든 이가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옥에서의 아늑한 순간들과 찜질방에서의 휴식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느낀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통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현대 디자인이 역사를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했어요. 발표 도중 앞줄에 앉은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제게 당신의 말씀이 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전하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문이 쏟아졌고 한 젊은 학생이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화시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섞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진실을 첨단 기술로 더욱 빛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설렘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편견과 의구심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존경과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 작업도 변할 것이고 앞으로도 온기와 공동체, 전통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방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